나이가 들면 누구나 시든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100년 가까이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보다 젊고 저보다 튼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들을 데려간 것은 큰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먼저 잃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음속에 켜둔 등불 하나, 그 등불이 어느 날 조용히 꺼지면 사람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등불이 꺼진 방은 아무리 아궁이가 따뜻해도 이내 서늘해집니다. 사람의 하루도 꼭 그렇더군요. 몸이 아니라 그 등불이 먼저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같은 해에 65이 되신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순천에 사시는 표 선생이라 하겠습니다. 40해 동안 우체국에서 편지를 나르시던 분입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의 안부를 실어 나르던 분이지요. 또 한 분은 김천에 사시는 원여사라 하겠습니다. 40해 동안 재봉틀 앞에서 옷을 지으시던 분입니다. 실밥 하나에도 밤을 새우던 손끝이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나이도 같고 몸도 엇비슷했습니다. 퇴직하던 해 두 분의 저울은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흐른 뒤 두 분의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분의 등불은 오히려 더 밝아졌고 한 분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갈라놓았을까요? 나이는 똑같았는데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것의 정체를 이야기 끝에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아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미리 한 가지만 귀띔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약도 대단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날 아주 작은 까닭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그 까닭이 80에도 90에도 다시 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다. 먼저 그해 봄 두 분이 같은 인사를 받던 날로 가보겠습니다. 표 선생이 정든 우체국을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히 쉬세요, 선생님. 표 선생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40해를 꼬박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참으로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선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라도 그날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쉬라는 그 말이 사실은 등불을 끄라는 말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표 선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표 선생은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까닭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의 습관도 남의 안부를 챙기던 마음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같은 봄 원 여사도 똑같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원 여사도 그럴 참이었습니다. 재봉틀에 보자기를 덮어두고 이제 쉬자 하셨지요. 그런데 퇴직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앞집 중학생 아이의 교복 단추가 덜렁덜렁 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 여사는 별 생각 없이 그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걷고 재봉틀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저 손이 심심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번이 꺼질 뻔한 등불에 다시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그 말대로 등불을 껐고 또 한 분은 우연히 작은 등불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때는 티끌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요. 하지만 티끌 같은 그 차이가 15년 뒤에는 하늘과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딱 하나만 마음에 품어 보십시오. 내 아침에는 지금 어떤 등불이 켜져 있는가? 답이 금방 떠오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일이니까요. 이쯤에서 우리 세대가 오래 믿어온 한 가지를 꺼내보겠습니다. 은퇴하면 비로소 자유다. 이제 내 시간이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마음껏 쉴 수 있는 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는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쥐어준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되더군요. 2000년 전 로마에 세네카라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시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담아 둘 그릇이 없어서 시드는 것이지요. 표 선생에게는 바로 그 그릇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몇 달, 표 선생의 하루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일어날 까닭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고 소파에 앉아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줄고 새벽에 그 꼿꼿하던 등이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표 선생을 나무랄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쉬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쉬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 어쩔 줄 모르는 법입니다. 그건 흠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서툰 쉼이 등불을 끄는 줄은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첫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두 분의 아침은 조금씩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표 선생의 아침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아침을 대충 물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어제와 똑같았고 내일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 이어지자 표 선생은 자꾸 옛일만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등불이 꺼진 방에서는 자꾸 지난 그림자만 커지는 법입니다. 그 마음 낯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방에 오래 앉아 본 사람입니다. 원 여사의 아침은 어땠을까요? 그 앞집 아이의 교복을 고쳐준 뒤로 소문이 조금씩 났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손주 바지를 들고 왔습니다. 골목 끝 새댁이 아기 이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원 여사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이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하셨지요.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아침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 교복을 마저 손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원 여사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의 단추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추 하나가 등불의 심지가 되었습니다. 골목 아이들이 원 여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는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있다는 것. 그 하나가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나를 위한 일만으로는
좀처럼 아침에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면 없던 기운도 솟아납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며 수없이 지켜본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밭에 상추 한 포기를 위해 사람은 그 작은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엽니다. 등불은 나 혼자 쬐자고 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비추려 할 때 가장 밝게 타오르더군요. 저 멀리 일본 오키나와라는 섬에는 유난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까닭이 궁금해 오래도록 그 마을을 살폈습니다. 값비싼 음식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약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마다 이키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결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돌봐야 할 텃밭 한 째끼였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일 만나는 오랜 벗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다리는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 그 마음 하나가 그분들을 아침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 여사의 재봉틀도 바로 그 이키가이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텃밭도 없고 재봉틀도 없는데 찾아오는 아이도 없는데 그런 마음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놓으십시오. 그 등불은 지금 없다고 영영 없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다시 켜는 법을 함께 찾아볼 테니 지금은 그저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월을 조금 더 감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75이 되던 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몸은 누구에게나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표 선생도 원 여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그해 겨울 크게 알아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알았는데 일어나는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원 여사는 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재봉틀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 아기 이불을 아직 못 맞췄는데 그 아이 졸업식이 코앞인데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원 여사를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몸을 일으킨 것은 약이 아니라 맞춰야 할 일 하나였습니다. 반면 표 선생은 딱히 일어날 까닭이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기다리는 이가 없었고 마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아도 마음이 먼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85해가 넘도록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뒤쫓았습니다. 갓난아기가 100발이 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지켜본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키는가? 그 답을 찾으려 한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 답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관계, 그리고 아침을 여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표 선생 편을 조금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표 선생에게도 등불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울 사는 손녀가 가끔 그림을 그려보냈습니다. 서툰 글씨로 할아버지 하고 적은 그림들이었지요. 표 선생은 그것을 서랍 깊이 넣어 두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람 하면서요. 그 작은 등불을 스스로 하찮게 여겨 넣어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그럽니다. 눈앞에 작은 불씨를 별것 아니라며 지나치지요. 표 선생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그 그림 한 장이 등불이라는 것을 일러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분을 더 만나보겠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사이에 꼭 끼워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진주에 사시는 안 선생이라 하겠습니다.
40해를 구두방에서 남의 신을 고치던 분입니다. 말수가 적고 손끝이 정갈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72 되던 해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안 선생은 말을 거의 잃었습니다. 혼자 남은 방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안 선생은 온종일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려야 그 정막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도 그 앞에서 혼자 드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일어날 까닭이 없었습니다. 등불이 꺼진 방에 소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밤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정막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텔레비전 소리를 압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던 안 선생을 한 어르신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이, 한번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하시오. 안 선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그러고는 돌아섰습니다. 사실 안 선생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 새삼 무슨 하는 마음이었지요. 우리도 흔히 그럽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왠지 지는 것 같고 구차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며칠 뒤 안 선생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따라 방이 유난히 조용했던 탓입니다. 조심스레 경로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구석에 앉아 어른들 장기 두는 것만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른이 슬쩍 물었습니다. 한 수 두실라오. 그 한마디에 안 선생은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한 달이 지나자 안 선생에게는 갈 곳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이름을 불러주는 벗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경로당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날 까닭이 생긴 것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잃었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약 한 알 드시지 않고 오직 사람 곁으로 걸어 나간 것만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안 선생을 살린 것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먼저 내민 손 하나, 먼저 민 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문을 다 걸어두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오랜 벗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은 일들이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꺼져가는 내 등불에 스스로 불씨를 옮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의 등불이 오래 탑니다. 이것도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본 진실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등불은 바람에 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면 그 곁에 온기로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안 선생이, 표 선생이, 그리고 원 여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밤이면 여러 통의 편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2통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목포에 사시는 73 되신 분의 것입니다.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이 제일 무섭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가 저는 한참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분께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이 무서운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등불이 꺼져서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주 작은 신지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이를테면 아침에 창을 열고 화분에 물 한 모금 주는 일 말입니다. 그 하나가 무서운 아침을 조금은 견딜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편지는 원주에 사시는 66 되신 분의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40해를 일하고 퇴직했는데 이제 제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 한 번쯤 스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참으로 당연합니다. 저도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쓸모란 큰 자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의 정약용은 벼슬을 다 잃고도 쓸모를 스스로 지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쓸모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누군가를 찾는 일입니다. 편지를 읽다 보면 저는 늘 같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골목에 살지만 밤이면 같은 물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이 물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답이 너무 작고 가까워서 우리가 지나쳐 왔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 작은 답 하나를 여러분 손안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편지 한 통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붙이지 못한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밤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 또한 꺼진 등불을 다시 켜는 한 가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래 마음에 걸리던 물음을 꺼내 보겠습니다. 어째서 유독 우리 세대는 그 등불을 잘 끄는 것일까요? 저는 오래 생각한 끝에 이런 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제 등불을 남을 위해 태웠습니다. 자식을 먹이고 가르치느라 제 몫에 기름을 다 부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실제로 그 덕에 자식들이 컸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태운 등불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다 태우느라 정작 제 아침을 밝힐 등불 하나는 남겨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 크고 곁을 떠나면 갑자기 방이 캄캄해집니다. 태울 것이 더는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아침이 유독 어두운 까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식은 제 등불을 스스로 켰습니다. 우리가 대신 태워줄 필요가 더는 없습니다. 이제 부모 노릇은 그만 태우셔도 됩니다. 그것은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등불은 자식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제 몫에 등불 하나를 남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세월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자식을 위해 다 태운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작은 불 하나를 켜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200년 전 한 사람이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200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흔 무렵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이름도 함께하던 벗들도 다 떠났습니다. 남쪽 끝 강진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쌓아온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를 부르던 이들도 그가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등불이 꺼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이가 유배지에서 그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원망과 후회에 잠겨 남은 세월을 흘려보냈지요.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무려 18년을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그는 뜻밖의 방식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역할을 붙들고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등불 하나를 스스로 켰습니다.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이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뜻을 담아 목민심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관직을 잃었으니 그런 글이 무슨 소용이냐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유배지에 갇혔어도 그의 아침에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멀리 두고 온 두 아들에게 쉬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비 노릇을 그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곁에 없어도 글로써 자식을 길렀습니다. 낡은 치마폭을 잘라 거기에 당부를 적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담은 그 글을 하피첩이라 부릅니다. 역할을 빼앗겨도 이유는 빼앗기지 않는다. 정약용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자리를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이름표를 떼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날 이유마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벼슬은 남이 준 것이라 남이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진해서 스스로 켠 등불은 누구도 끄지 못했습니다. 그 등불로 그는 유배지의 18년을 가장 빛나는 세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처음에 걸어둔 그 물음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은 그 이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쯤 되니 여러분도 어렴풋이 짐작하실 겁니다. 그것은 돈도 약도 심지어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어날 나만의 이유였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내가 맞춰야 할 무언가, 마음에 켜둔 그 작은 등불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우리를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질 때 사람은 비로소 시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나 등불은 다릅니다. 등불은 언제든 몇 살이든 다시 켤 수 있습니다. 80에도 90에도 말입니다. 정약용이 40에 강진해서 새 등불을 켰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말은 쉽지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것만, 아주 작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원 여사도 단추 하나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첫째는 아주 작은 이유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나를 일으킬 딱 하나면 됩니다. 창가의 화분에 물 주기여도 좋습니다. 골목 고양이에게 밥 한 술 놓아 주기여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보낼 짧은 글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크기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일 아침 그것 때문에 눈을 뜨면 됩니다. 그 하나가 오늘 밤 켜는 첫 등불입니다. 둘째는 그 이유를 이미 있는 습관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은 이 나이가 되면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니 잊지 않도록 매일 하는 일에 매달아 두십시오. 아침에 이를 닦고 나면 그 화분에 물을 준다. 저녁 뉴스가 끝나면 손주에게 한 줄을 적는다. 이렇게 이미 있는 나뭇가지에 등을 걸어두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불이 켜집니다. 셋째는 그 이유를 누군가와 이어두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등불은 바람에 쉬 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비추는 등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앞집 아이, 오랜 벗, 멀리 사는 자식, 아주 작게라도 내 이유를 한 사람에게 이어보십시오. 원여사의 등불이 그토록 오래 탄 까닭도 그것이 골목 아이들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기 어려우시면 첫째,
하나만이라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나를 일으킬 이유 하나, 그것만 정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사흘만 해보십시오. 당장 마음이 확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 뜨는 일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등불은 그렇게 아주 작은 불씨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세월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여든이 되던 해의 어느 아침입니다. 원 여사의 아침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든이 된 원 여사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뜹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재봉틀은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오늘 맞춰야 할 저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골목 아이들은 이제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이번엔 제 아이의 옷을 들고 찾아옵니다. 원 여사의 등불은 15년 전보다 오히려 밝습니다. 그것이 이제 온 골목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지만 눈빛은 형형합니다. 표 선생의 아침은 어떠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안은 참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을 서럽게만 두고 가는 셈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든이 되던 해봄, 서울의 손녀가 순천에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다 큰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낡은 서랍을 열었다가 옛 그림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적 자기가 그려보낸 그 서툰 그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다 모아두셨어요. 그 말에 표 선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찮다며 넣어둔 그 등불이 실은 십수년을 서랍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표 선생은 손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흔회를 우체국에서 편지를 나르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몇 줄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쓸 말을 궁리하느라 눈을 떴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날 까닭이 생긴 것입니다. 여든이라는 나이의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등불을 다시 켜는 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표 선생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조용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잠드시기 전에 가만히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해 65이 되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쉬라는 말에 등불을 껐고 한 분은 단추 하나에서 등불을 남겼습니다. 그 티끌 같던 차이가 15년 뒤 하늘과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곧 자유라는 말이 반쪽만 맞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담아둘 그릇이 없는 시간은 오히려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오키나와의 아침에서 이키가이를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가 사람을 오래 세운다는 것을요. 우리는 강진의 정약용에게서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역할은 빼앗겨도 이유는 스스로 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것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시들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질 때 사람은 시듭니다. 나이는 우리가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불은 몇 살이든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을 살아낸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한 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가만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곁에 요즘 아침이 무거워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서랍 속에도 아직 켜지 않은 등불 하나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등불을 함께 켜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딱 하나만 정해 두십시오. 내일 아침 나를 일으킬 아주 작은 이유 하나, 그것이 창가의 화분이어도 짧은 글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를 베개맡에 두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등불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마음 한쯤 가벼이 주무시기를 빕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밤을 함께 건너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